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 차이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막상 제 소개를 하고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조금은 떨리는 것 같은데요. 도서가 좀 없더라도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간호사로 꽤 오랫동안 일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많았는데 같은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장장 5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 골인했고 양가 축복 속에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에겐 질투가 날 정도로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왜 남자 형제만 있는 집이면 아들 중에서도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딸 역할하는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은 고집도 세고 시부모님과 자주 부딪히며 속을 썩였다는데 저희 남편은 공부도 잘하고 살가운 구석도 많아 아들 셋 중에 가장 기대도 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저는 의사인 남편에 비해 내세울 직업도 아니었고 집안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반면 시댁은 꽤 규모가 큰 상가 건물과 지방이지만 넓은 땅을 갖고 계셨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편하게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님이 일찍이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나이 또래치고는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갖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반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말이 반년이지 제 입장에서 영영 결혼 허락은 못 받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당신들이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아들이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저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기에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노력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정말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죠. 미연아, 이거 내가 백화점 갔다가 너 생각나서 사왔는데 어떠니? 어머, 스카프네요. 엄청 예뻐요. 근데 이거 정말 저 주시려고요? 어머님이 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나는 스카프 많잖아. 그리고 네가 가만 보면 감기에도 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겸사겸사 너 생각해서 샀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꿔도 된다?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제가 왜 바꿔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밖에 나가서 엄청 자랑할 거예요. 어머, 얘는 그게 뭐 자랑까지 할 일이라고. 그냥 네가 늘 애써주는 것 같아서 내가 고마워서 그래. 우리는 딸이 없잖아. 근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딸 노릇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네 시아버지도 이런 복동이를 몰라보고 왜 결혼 허락을 늦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셔. 제가 뭘 했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 지난 날은 다 잊었어요. 반대만 하셨지 저한테 상처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너만 보면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런 거 사다 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알겠지?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처음에 반대를 하셔서 결혼 후에도 저를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한 게 죄송할 만큼 저한테 잘해주셨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셨어요. 저희 친정은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엄마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철이면 철마다 음식을 하셔서 저희 시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계신데 그럼 또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듯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사이가 좋고 저희를 예뻐해 주시니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원래 집안에 문제아는 한 명쯤 있기 마련이라고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은 서방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가 많았어요. 참고로 남편의 형이자 아주버님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가 엑스와이프한테 된통당하고 갖고 있던 재산까지 홀라당 날린 뒤 이혼해서 정신을 차렸다는데 그 뒤로는 순한 양이 되어서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깜빡 죽는 장남이 되었죠. 물론 말은 여전히 틱틱거리셨지만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나름 아직까지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첫쪽하라고 저희 딸한테도 엄청 잘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계신 아주버님을 생각해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영양제도 챙겨드리는 등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한결같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서방님이었어요. 남편한테 듣기로 서방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명성이 대단했다고 했는데 공부는 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대요. 친구들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 남의 오토바이도 훔쳐서 타다 사고도 크게 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방님한테는 기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며 다 괜찮으니 제발 남한테 해로운 짓이나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하셨는데 서방님은 그것 하나 지키는 게 어려운 듯 했어요. 성인이 된 서방님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며 가게 차리게 돈 5천만 원을 달라고 시부모님을 졸랐고 시부모님은 무슨 5천만 원이냐며 성인이 된 이상 5천 원도 그냥은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서방님은 그 길로 시부모님께 앙심을 품고 집에 돈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아휴, 내가 사람 새끼를 키운 게 아니고 도둑 새끼를 키웠지. 아니, 세상에 간도 커. 어떻게 집안 물건을 훔쳐서 도망갈 생각을 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혈압 높으셔서 계속 흥분하시면 위험해요. 너는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니? 걔가 내 귀금속이랑 카드랑 다 가져갔어. 내 차키 어딨어? 그것도 가져간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 면허도 없는 게 간땡이도 커요. 아휴, 내가 진짜 미쳐. 이렇듯 저희 서방님은 간도 크고 겁대가리도 없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서방님은 집에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소식을 끊어버렸는데요. 시아버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당신은 이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하시면서 차량도 카드도 모두 도난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젠 카드도 쓸 수 없게 된 서방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당신의 못난 아들이 돈이 없어서 범죄라도 저지를까 걱정이 돼서 다달이 용돈을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서방님은 더더욱 아쉬울 게 없었고 집에는 발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당뇨 고혈압 거기에 심장질환까지 갖고 계신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서방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자 시어머님은 서방님이 너무 괘씸하다며 그동안 당신이 서방님께 용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다른 자식들에게 털어놓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셨고 결국엔 시어머님께 따지듯 그러시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지 뭐. 맨날 막내라고 싸고들고 나도 돈 떨어졌는데 이놈이 웬일로 집에 안 들어오나 했다. 그렇게 다달이 용돈이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괜히 들어와봤자 나랑 아버지한테 듣기 싫은 소리나 들을 텐데 엄마는 도대체 그 자식이 뭐가 예뻐서 그래? 이게 다 엄마의 잘못된 애정 때문이야. 알지? 너는 임마 장남이 돼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지금 나한테 해야겠어. 네 엄마 충격받은 거 안 보여? 이혼하고 새 사람 된 줄 알았는데 그 주둥이는 똑같네.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거야. 대신 철이 들었잖아.
아무튼 강준이 덕에 아버지 일찍 발견해서 고비는 잘 넘어갔고, 서준이 그건 나처럼 밖에서 호되게 당해야 정신 차릴 거니까 엄마도 이제 서준이 그거 챙기지 마. 알겠지? 그나저나 재수씨,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재수씨가 응급처치 빨리 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까도 의사 선생님도 며느님이 시아버지 살렸다고 하시던걸요. 하마터면 골든타임 놓칠 뻔했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집안에 의사랑 간호사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제가 뭘요. 아무튼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서방님 돈 떨어지면 집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도 그런 적 많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는데 서방님은 이번엔 달랐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서방님은 용돈이 끊기자 그 길로 아예 집과는 인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시아버님 역시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이라며 행여 나중에 집에 돌아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님은 종종 서방님 걱정을 하긴 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기며 사고만 안 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서방님의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한테요. 그때는 저도 이미 딸아이를 출산한 뒤였는데 한동안 생사도 모르는 동생이 연락해오자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걱정부터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서방님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어요. 저 역시 불안했거든요.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죠. 남편에게 전화한 서방님은 무슨 다단계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채를 너무 써서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동거하는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방님을 만나러 간다고? 거기가 어딘데? 통영이라고 하던데 일단 가보려고. 재수씨 될 사람이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 맨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나 봐. 가서 뭘 어쩌려고. 설마 그 빚 대신 갚아주려는 건 아니지? 우선 다른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서준이가 다른 가족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일단 내려가서 사태 좀 파악하고 둘 다 데리고 와야지. 엄마 아버지도 말만 그랬지 서준이 걱정 많이 했잖아. 게다가 손주까지 뱃속에 있는데 내치기야 하시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이미 서방님과 얼굴도 모르는 예비동서를 데리고 올 심상이었고 잔머리 잘 굴리는 서방님은 마음 여린 작은 형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제 남편한테 연락을 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서방님 뇌가 있다는 통영으로 내려갔고 저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정말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고 아주버님만 방방 뛰셨는데요. 사채요?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렸네. 엄마, 아버지, 서준이 그거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그 자식 지가 수습 못할 것 같으니까 강준이한테 연락한 거잖아. 너 좀 조용히 해. 다른 건 몰라도 뱃속에 애가 있다잖아. 엄마도 서준이한테 접고 들어가는 거야? 손주 때문에? 시끄러워. 나도 서준이 그거 생각만 하면 당연히 받아주고 싶지 않지만 애가 무슨 죄냐?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아휴, 그래서 강준이는 서준이랑 그처를 데리러 간 거야? 일단은 사태 파악해본다고 내려갔어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비밀은 무슨? 그냥 하는 소리지. 지우레미야, 너 강준이한테 연락해서 일단 정리는 천천히 해도 되니 서준이랑 서준이 저 데리고 오라고 해라. 아버지, 언제는 서준이는 자식도 아니라면서요. 전륜이 끊겠다고 하면 끊어지냐? 지도 이제 가장인데 뭐라도 달라졌겠지. 그렇게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방님을 받아들이기로 하셨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안 그래도 서방님 내외가 월세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그냥 두고 올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데리고 올라오려 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답답하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방학 한 없이 길거리에 나왔냐고요. 아무튼 그 일로 서방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올 때는 처자식과 함께였죠. 사실 서방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제 입장에서는 동서도 어떤 사람일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게 된 동서는 뭐랄까 사람을 홀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가족들 앞에서도 어머님, 아버님, 형님, 아주버님 이러면서 말도 잘하고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려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마지막이라고 하시며 서방님의 그 많던 빚을 갖고 있던 땅을 팔아 해결해 주셨고, 서방님 내외가 당장은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시댁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는데, 정말 시아버님 말씀대로 처자식이 생겨 철이 든 건지 평소 같았으면 따로 나가서 살게 아파트라도 해달라고 했을 서방님이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며 큰절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옆에서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였고,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효도하고 살게요. 라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야 당신 막내 아들도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며 눈물까지 보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저 혼자가 아니니 한결 수월했고, 동서는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 제 걱정이 확 줄어서 저도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으로 동서를 판단한 게 아닐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님이 받은 것처럼 동서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식구들 모두가 마음을 내려놓고 서방님 내외를 인정하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서방님이 호시탐탐 시부모님의 돈을 노렸고, 동서는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라는 걸 알자 그게 마치 자기의 권력이라도 되는 듯 집안 전체를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 저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네? 갑자기 무슨, 제가 뭐 실수라도 했어요? 그게 이희한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나름 잘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을 이렇게 놀게 할 수 있어요? 회사에 부장급으로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월에 500 정도만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500이요? 그냥 직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해도 허락을 할까 말까인데. 재수씨가 보기보다 통이 크시네. 그리고 제가 왜 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잘 나가는 의사 동생도 있는데. 아, 그야 저희 그이는 막내 동생이잖아요. 원래 집안의 막둥이는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게다가 제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라 이 집 대를 이을 첫 손주인데 애 아빠가 저렇게 놀고 있으니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야, 우리 재수씨는 나이도 어린데 생각은 참 고지식하네. 우리 부모님은 손주 손녀 이런 거 안 따지세요. 그리고 따진다고 해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튼 저는 서준이 제 회사에 불러들일 생각 없어요. 잘 나가던 회사 가족 끌어들여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어머, 아주버님은 말씀을 하셔도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막말로 아주버님은 자식도 없으신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 누구한테 물려주시려고요? 잘 키운 회사 후계자도 없이 남의 손에 넘기실 거예요? 순간 저도 남편도 아주버님까지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황당해서 동서 얼굴만 빤히 쳐다봤는데 제가 손윗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따끔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동서, 그만해. 서방님 때문에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그건 선 넘는 거지. 아주버님이 먼저 손 내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집요하게 그래? 형님, 왜요? 저희 아들이 아주버님 회사 물려받을까봐 벌써부터 견제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지유리한테 병원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뭐? 동서야말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미래를 걱정해.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께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형님은 의사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 돈으로 개원도 했으면서
지금 저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저희 힘으로 애 키우라고요? 동서가 왜 받은 게 없어? 서방님 빚이랑 동서 카드값 누가 해결해줬는데? 그거 해결하느라 어머님 아버님 땅 정리한 거 벌써 잊었어? 동서는 제 말에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말해봤자 자기한테 이럴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끝내 입을 닫더군요. 이렇듯 동서는 숨겨놓았던 자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할 날이 없게 되었어요. 지난 날을 반성하고 새 인생을 살 줄 알았던 서방님은 한탕을 노리며 주식과 도박에 빠졌고 동서는 자기의 특기를 살려 시부모님께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비열했어요. 자기보다 먼저 시집온 저를 은근히 깔아뭉개려 했거든요. 어머니, 형님이 너무 바쁘셔서 같이 시간도 못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애까지 맡기고 어머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 아들 어머님 손 안 빌리려고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죠. 그래야 정서도 안정되고 커서도 부모 고생한 것도 알고. 그래, 근데 지우리 엄마도 나름 최선을 다해. 지우리도 내가 안쓰러워서 봐준다고 했지? 처음부터 나한테 맡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만약 너도 직업이 있고 그랬다면 나는 너한테도 똑같이 애 봐준다고 했을 거야. 정말요? 우리 어머니는 전생에 천사였나 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어머님은 저한테 시어머님 같지 않고 친엄마 같다니까요. 에휴, 엄마 정이 얼마나 그리우면 그럴까? 나도 너 막내딸 같아. 솔직히 아들 셋 중에 우리 서준이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 그래도 널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난 너만 보면 참 고마워. 저 대화를 제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뭐 친정엄마 없어서 시어머님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저를 끌어들이는 건지. 동서의 본 모습을 이미 안 저는 동서와 더 이상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저와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도 오로지 저희 병원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저와 남편이 월급으로 가져오는 돈이 얼마인지 같은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 동서지간 잘 지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웃긴 건 아주버님 없이 저희들끼리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계산을 미루더군요. 물론 형이고 제가 손위이니 저희가 계산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입을 싹 닫고 잘 먹었다는 말도 하지 않으니 얄밉더라고요. 게다가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돈 낼 생각도 없으면서 무조건 비싼 것들만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어요. 서방님이랑 동서 좀 너무하지 않아? 우리도 형제들끼리 얼마씩이라도 다달이 모으자고 할까? 그럼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동서 애기 낳으면 가족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서준이가 지금 고정적인 월급이 없잖아. 아마 재수씨가 부담 느낄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냥 마음씨 넓은 우리 와이프가 이해해주자. 자기는 너무 물러. 물론 그래서 내가 좋아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버님 봐. 할 말 딱딱 하시잖아. 둘이 반반씩 섞어 놓으면 좋겠네. 그래도 재수씨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하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고맙지.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한테 이해하라고 할 뿐 언제나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어찌됐든 동서가 시부모님께는 잘하려고 하니 저도 그 점을 높게 사고 싶었어요. 저 역시 그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동서는 교묘하게 시부모님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제 눈에는 시부모님은 그저 동서가 임신 중이라서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서는 자기가 가진 아이가 유일하게 대를 이을 손주라 자기한테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듯 점점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시키려 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시아버님께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버님, 까꿍이가요.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대요.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생긴 것도 예쁜 백화점 걸로. 샤인머스켓? 그게 뭐냐? 백화점 가면 팔아? 네, 엄청 달고 맛있어요. 우리 왕자님은 피부 미남이 되려고 하나? 과일이 엄청 땡기네요. 시아버님은 동서의 말에 허허하면서 그 길로 백화점으로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은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요. 평소 그런 심부름은 일전하신 적이 없는 시아버님이셨거든요. 그 모습에 아주버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서방님 내외가 더한 것도 시부모님께 시킬지도 모른다며 시어머님께 왜 그렇게 막내 며느리 눈치를 보냐고 동서 들으라는 듯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님은 그저 웃으시면서 예, 우리가 언제 눈치를 봤니? 그냥 우린 제가 딸 같아서 그래. 서준이가 변변한 벌이도 없고 그럼 임신한 애가 먹고 싶은 건 어떻게 사 먹니? 네 아버지도 다 그걸 아시고 저러는 거지. 맞아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어머니, 제가 오늘도 얼굴 마사지 해드릴까요? 동서는요, 통영에 있는 동안 마사지샵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종종 동서한테 마사지를 받는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손맛이 워낙 좋아서 받고 나면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하셨죠.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어깨며 허리, 다리까지 동서가 마사지를 해주면 그렇게 피로가 풀리고 좋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동서가 시부모님을 구워 삼는 동안 서방님은 계속해서 한탕을 쫓았는데 다 없어진 빚도 차곡차곡 다시 쌓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식구들 아무도 그걸 몰랐죠. 그리고 동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동생 부부의 검은 속내는 빤히 보였는데 그걸 못 봤다니 저희 모두가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까지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조금 감을 잡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저희 깍꿍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도 참 성격 급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고 자라면 바랄 게 없지. 에이, 그래도 첫째 아주버님처럼 사업을 하든가 둘째 아주버님처럼 전문직을 하든가 뭐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저는 의사는 집안에 있으니까 변호사나 검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집안에 검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좋지. 그러려면 네가 뒷바라지 엄청 잘해야 할 텐데 자신은 있고. 아버님도 참 요즘은 다 돈으로 키우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10억은 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전적인 지원도 팍팍 해주고 재산은 요즘은 장난 말고 손자한테 그렇게 물려준대요. 그래, 그거 몰랐구나. 에이,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됐죠. 아버님은 저희 아들한테 얼마나 주실 거예요? 저 말을 듣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 순간 아주버님이 자리에 없는 게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동서 지금 뭐해? 얼마를 주실 거라니? 그런 질문이 어딨어? 왜요? 요즘은 다 그러는데? 능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한테 경제적인 지원하는 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는 어떻게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물어? 어머님 아버님이 어련히 해주실까? 에이,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형님 지금 지율이보다 제 아들이 더 많이 받을까 전전긍긍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저는 형님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형님 너무 서운해요. 동서는 갑자기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니 이내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만 보던 서방님이 호들갑을 떨며 동서를 달랬고 급기야 동서는 배가 뭉치는 것 같다며 서방님께 매달리는데 누가 보면 출산이 임박한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서방님은 제가 자기 와이프를 너무 힘들게 한다며 분가를 하겠다고 나섰고 아이도 태어날 거니 학군 좋은 아파트를 해달라고 시부모님께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시어머님이 분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학군 따져가며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냐며 서방님을 혼내셨는데
무슨 배짱인지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직구해서 나갈 테니 자기가 자리를 잡을 동안 월 300씩만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는군요. 저는 처음에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정말 그런 소리를 했냐며 시어머니께 되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냐며 한숨을 쉬셨고 저는 시어머니 마음을 달래드리며 마음에도 없는 시동생 편을 들었어요. 서방님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런 말을 했겠죠. 아이는 태어났는데 자기는 벌이도 제대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서방님도 동서도 철이 들 거예요. 에이그, 너는 속도 좋다. 네 동서가 그렇게 너를 걸고 넘어지는데 너는 화도 안 나? 왜 안 나겠어요? 저 솔직히 동서 엄청 얄미워요. 근데 어떡해요.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중심 잘 잡으시고 저랑 지울 아빠도 서방님이랑 동서 게임에 안 넘어가면 그만이죠. 그래도 서방님이랑 동서는 아주버님한테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걔들도 아는 거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어떨 때는 동진이 그게 제일 현명해. 맞아요. 저도 가끔은 물러터진 지울이 아빠보다는 아주버님 같은 남자가 남편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얘 좀 봐. 너 그렇게 내 앞에서 은근히 우리 강준이 흉보는 거지? 내 아들 셋 중에 우리 강준이가 제일 나아. 그리고 동준이 걔가 그렇게 남편으로 괜찮았으면 그렇게 뒤통수 맞고 이혼 당했겠냐? 동준이 걔는 내 아들이 맞긴 한데 너무 지밖에 모르지. 그래도 누구처럼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래, 그거 하나는 나를 닮아서 기특하지. 그래도 네가 내 아들 셋 중에 제일 좋은 놈 골라 가진 거야. 그건 확실해. 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놈 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머님, 이제 기분 풀리셨죠? 그래, 너랑 떠들다 보니까 언제 풀어졌는지 풀어졌다. 고맙다. 시어머님은 그렇게 홀가분한 얼굴로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서방님께 얄짤없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리 동서가 말과 행동으로 구워 삶으려고 해도 예전처럼 되는 것 같지 않자 황당하게도 서방님은 저희 부부에게 도우미 손길을 내밀었어요. 자그냥, 난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형처럼 공부 열심히 할걸. 이건 뭐 대학 안 나왔다고 취직도 못해. 못하는 게 어딨어. 네가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렇지. 너 이제 애 아니야. 금방 애 아빠 될 텐데 작은 일이라도 안정적으로 다녀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큰형은 취직도 안 시켜주지. 엄마 아빠는 이젠 돈도 안 준다고 하지. 이러다가는 애기 낳아도 우리 세 식구 굶어 죽게 생겼어. 지수가 오죽하면 맨날 운다니까. 에휴. 그러니까 임마,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 형이 오죽하면 그러겠어. 네가 다른 데에서 잘하는 모습 보이면 형이 어련히 너 와서 일하라고 하지. 큰형이 무슨. 그러지 말고 작은 형이 나 좀 도와줘. 나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월 200씩만 형이 좀 해줘라. 내가 취직하면 제일 먼저 형 돈부터 갚을게. 뭐? 월 200?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월 200씩 바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재수씨가 맨날 울지. 네가 남편 노릇을 잘해봐. 재수씨가 왜 그러겠어? 아이씨, 왜 애기가 그렇게 돼?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근데 형, 잘 생각해라. 형 병원 있는 그 건물 아버지 거지? 그럼 그거 나중에 누가 물려받을 것 같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율이는 기집애고 유산 상속받고 대의를 아들은 내 아들밖에 없어. 안 그래? 형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 건물에 그 병원 계속 둘 것 같아?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서방님께 소리를 쳤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동서나 서방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를 치자 서방님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했고 그러기를 며칠 후 서방님과 동서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의 건물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은 물론이고 통장과 카드, 그리고 시부모님이 필요한 일이 있어 떼어놓은 인감증명서까지 어떻게 알고 몽땅 가지고 잠적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건물을 어떻게 할 속셈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를 비롯한 남편과 아주버님은
모습을 감춘 서방님 내외를 찾아다녔고 당연하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엔 번호도 바꿔버렸는지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아주버님의 친구인 경찰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3일 만에 서방님 내외를 서울의 모텔에서 찾을 수 있었고 아주버님과 경찰 친구의 손에 두 사람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아니, 어릴 때도 그러더니 너는 그 망할 버릇을 여직 못 고쳤어? 왜? 그 건물 니들이 팔아서 가지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 건물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었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줄 거 미리 주면 좋잖아. 우리가 자산도 좀 불려놓고 좋은 환경에 우리 장손도 키우고 그리고 설마 내가 그거 팔아서 혼자 다 갖겠어? 형들이랑 나눠 갖지. 뭐야? 이제 와서 우리까지 한 통속 만드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아주버님은 빠지세요. 자기야, 그 건물 팔아서 한 7대3 정도 나눠 가지면 되겠다. 동서 미친 거야? 그 건물 주인이 누군데 누구 맘대로 팔고 7대3으로 나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정정하신데 무슨 유산 타령이야. 왜요? 형님이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형님이라서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 동서는 그렇게 아들 가진 게 자랑이야? 그럼요, 자랑이죠. 형님도 싫으면 빠지시던가요. 난 형님처럼 내숭 떠는 스타일 정말 싫어. 동서는 자기 배를 어루만지며 저를 향해 인상을 팍 쓰고 고개까지 흔들었어요. 그러자 충격 속에 묵묵히 계시던 시아버님이 조용히 하려며 소리를 치셨고 저는 결혼하고 시아버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는데 평소에도 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던 서방님은 시아버님의 호통에도 그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빠는 왜 나한테 그래? 이건 차별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다 엄마랑 아빠가 형들만 예뻐하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도 봐. 형들은 다 자리 잡고 사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리고 이 집안 대우일 자식을 가진 것도 안 돼. 언제 제대로 된 대우라도 해줘 봤어? 지금이라도 나 제대로 된 대우 받고 싶어. 이 건물 팔기 싫으면 내 앞으로 해줘. 지금 같은 세상에 내가 취직을 어떻게 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잘 살게. 대신 엄마랑 아빠한테는 섭섭하지 않게 용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줘. 집 안 해줘도 돼. 이상가 꼭대기 리모델링해서 살면 되겠더라. 이미 계획도 다 짜놨어. 거기 상가 세입자한테도 나가라고 말 다 해놨다고. 조만간 그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연락할 거니까 그럼 갖고 계신 돈 중에서 보증금 빼줘. 뭐야?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릴래? 아니, 새 잘 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나가라고 했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화가 잔뜩 난 아주버님은 단숨에 서방님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원래도 취미가 운동이신데 가뜩이나 마른 서방님은 너무 가볍게 두 다리가 들리더군요. 그러자 그래도 지 남편이라고 동서가 아주버님께 당장 내려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급기야 아주버님의 팔을 개처럼 물었어요.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휘청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내가 서준이 저것 때문에 내 명예 못 살지. 네가 정말 천륜을 끊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아버님, 세상에 천륜을 어떻게 끊어요?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고 이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럼 저는 약속드린 것처럼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네 효도 필요 없다. 천륜을 어떻게 끊냐고? 왜 못 끊어? 그래도 자식이라고 마지막으로 기회 주려고 참았는데 기어코 넌 편하지 않는구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 아들 손자 낳아도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리고 제 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은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할 건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동서, 그 입 안 닫아? 아주 아들 가진 게 유세다. 여보,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이 꼴 계속 보다가는 아버님 또 쓰러지셔. 그래, 일단은 건물이니 유산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중에 제대로 정리해. 변호사 끼고 제대로 정리하자고. 참고로 나도 형처럼 아버지랑 엄마 재산에 관심 없어. 대신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랑 엄마가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일 더 키우지 말고 돌아가자. 서방님 내외는 저희 남편 말에
무슨 희망이라도 봤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못 이기는 척 짐을 쌌어요. 그러는 사이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을 차로 모셨고 아무래도 서방님 내외를 시댁에 데려다주면 계속해서 시부모님을 괴롭힐 것 같아 싫지만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죠. 저희 집에 와서도 동서는 시댁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내어줄 방은 아이 놀이방밖에 없으니 그 방을 쓰던지 아니면 거실에서 지내라고 했더니 임산부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며 또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아쉬운 건 지네들이지 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는 저한테 안방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안방을 내어주게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일도 시켰는데요. 형님, 저 임산부예요. 알아. 근데 임산부가 너무 안 움직이면 애만 큰다. 그럼 애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먼저 경험해봐서 알아. 동서 좀 있으면 막달이잖아. 막달엔 원래 더 움직이는 거야. 동서는 저희 집에 있는 내내 지 맘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거의 울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시부모님의 재산 정리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이윽고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겠다며 시부모님이 저희 모두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시댁으로 향하는데 서방님과 동서는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유산을 갖게 되었다고 아주 싱글벙글이고 이제 불편한 저희 집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저라고 좋아서 저희 집에 있게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은 먼저 와 계셨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안색이 왜 그리도 좋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서방님을 째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말도 마라. 서준이 저게 전화로 하루 종일 들들 볶는데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원형 탈모까지 왔지. 엄마는 무슨 내가 뭘 얼마나 그랬다고. 그냥 나는 현실을 좀 아시라고 몇 마디 한 거지. 됐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모두 부른 이유는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다. 오늘부로 재산이니 유산이니 있단 말은 내 집에서 금지다. 네 아버님, 저희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이랑 제가 저희 장손 훌륭하게 키울게요. 시아버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이미 시부모님의 재산은 모두 자기가 챙긴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서방님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때였죠. 시아버님이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시더니 여행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거실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서준이 너 이거 가지고 네 처랑 내 집에서 나가라. 아버님, 이게 뭐예요? 혹시 돈이에요? 네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구나. 그 가방엔 니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가지고 온 짐이 들었다. 그거 가지고 도로 나가. 아빠, 왜 이래? 이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아들 손주 평생 못 보셔도 상관없으신 거죠? 그래, 우리는 상관없다. 너희들처럼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들한테 낳은 자식이 니들 안 닮았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말끝마다 아들 손주 운운하는데 내가 네 뱃속에 애가 아들이라서 잘해준 줄 아니? 그냥 우리 집 자손이라 잘해준 거야. 나는 아들 손주 필요 없다. 평생 안 보여줘도 돼. 아니, 우린 안 볼란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애기 나오는데 저희 정말 이대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땡전 한 푼도 없이?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더러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니? 여보. 그래, 갈 때는 가더라도 이건 보고 가라. 니들이 그렇게 노리던 유산 상속 서류다.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정리한 거니까 똑똑히 봐. 공증까지 끝난 서류다.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또 서방님 부부 앞에 던지셨어요. 그러자 다급하게 서방님이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진심이야? 나는 뭐 자식도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만 끝까지 이래? 나는 뭐 길에서 주워왔어? 차라리 진짜로 우리가 널 길에서 주워왔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한테 너는 자식이 아니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왜 자식이 아니야. 나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자기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이건 무효야. 다시 써. 나랑 우리 아들한테 유산 물려준다고 다시 쓰라고. 아니 같은 부모가 나와서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어째 너만 그 모양이야. 내가 막내라고 너를 더 챙겼으면 챙겼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넌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널 버리기 전에 네가 먼저 우릴 돈으로 본 거 아니었어? 애당초 땅 팔아서 니들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었지. 그저 철들었을 거라고 기대한 우리가 잘못이다. 그러니 이론권을 다 보는 거지. 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왜? 네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살까봐 그게 걱정이었냐? 불효막 심한 놈들. 데려와도 저랑 똑 닮은 걸 직작으로 데려와서는 그거 다 봤으면 얼른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소리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쓰러지실까 안절부절하다 시어머님을 부축해드렸는데 그 문제의 유산 상속 관련 서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희 병원이 있는 건물은 저와 저희 남편한테 물려주고 살고 계신 집은 아주버님에게 물려주신다고요. 그리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은 통장의 돈은 저희 딸 학비에 보태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그 어디에도 서방님과 동서, 그 아들 손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 어떤 상속도 하지 않겠다는 시부모님의 의지셨죠. 그리고 분명 서방님과 동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기에 공증까지 다 맞춰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이지 그 어떤 시부모님의 유산에 관심이 없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 뒤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절대 못 나간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유산 안 주셔도 되니 제발 내치지만 말아달라며 시부모님에게 매달리는데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시부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동서는 시부모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저한테 매달렸는데 그 난리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상가 물려받게 된 건 다 자기네들 덕이니 자기네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죠. 누가 도와달라고 했답니까? 그리고 시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애기 낳아도 안 궁금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고 당신들이 죽어도 소식 전달 안 되게 할 테니 당신들 장례식장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천륜을 끊어버리시겠다는 폭탄 선언이었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으니 나가라며 시동생 부부를 밀쳤고 무슨 바람인지 저희 남편까지 아주버님을 도와 시동생 부부를 시댁에서 내쫓았는데요. 그러면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서 서방님한테 줬다고 하더군요. 이 돈 가지고 니들 살던 대로 가.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너 데려오지 않았어. 알아? 형까지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긴 죽어라 열심히 살아야지. 재수씨 순산하세요. 그리고 제발 다시 보지 맙시다. 덕분에 집안 시끄럽고 아주 꿈자리 뒤숭숭했어요. 큰아주버님. 서방님과 동서는 그렇게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저희 남편이 준 돈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죠.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좋지도 싫지도 않았어요. 얄미워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저렇게 자기 목을 자기 발로 차서 저런 고생을 하나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마음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뒤 서방님 내외는 출산했다는 소식만 전했을 뿐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연락이 오지 않는 지금이 더 낫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제는 자기 동생이지만 달라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서방님과는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의 결정은 그렇게 하셨어도 그 속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셨을지 모르지 않기에
그저 그 상황들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부디 서방님과 동서가 이제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깨닫고 지금이라도 이전과는 다른 올바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태어난 조카까지 시끌벅적했을 저희 시댁이었을 텐데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시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아주버님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셨어요. 말로는 집 물려받을 거라서 미리 들어왔다고 너스레를 떠셨지만 사실은 시부모님이 걱정돼서 그러셨겠죠. 저도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지만 이럴 때 보면 아주버님이야말로 츤데레 효자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솔직히 아직은 건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상속에 대한 실감도 나지 않는데 유산 늦게 받아도 되니까 부디 저희 시부모님이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걸 시부모님께 받아서 이걸 다 갚으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울러 끝으로 세상 누구보다 좋으신 저희 시부모님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안 좋은 기억에서 벗어나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길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후회 없이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